처음 달려보죠. 자, 뒤도 안 보고 후다다다다닥.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병원 앞을 저렇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서랍을 여기저기 막 열어보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챙겨서 저렇게 쓱 나갑니다. 자, 얼마 뒤엔요. 이번엔 차를 타고 왔네. 아하, 이런. 자, 머리에 두 번을 막 휘둘러 지금. 어허, 자, 병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무실에 직원이 있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들어왔나? 하고 딱 나가자. 야, 너 누구야?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추랭망을 칩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차도 병원에다 놓고 갔어. 자, 경찰이 막 수색을 하고 저렇게 잡았습니다. 예, 차를 가지러 온 도둑놈을 잡은 거예요. 자, 바로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병원에서 뭘 훔쳤던 걸까요? 자, 이 사람 훔쳐간 건 현금입니다. 현금을 훔쳐갔는데 병원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한 3차례 정도 들락날락 원무과 사무실 들락날락 거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새벽 3시에 자신의 자동차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직원이 뭔가 나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떻게 그 차량 뭐 계속 놔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돌아왔고 검거가 되는 모습인데 현금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예. 3만 원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3만 원 결국 저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갔고 검거가 됐고요. 야간 주거 침입 침입죄, 절도죄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한 기름값이 더 나왔겠다. 3만 원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갑자기 돌변한 손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마친 남성 테이블에서 저렇게 꼬챙이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지금 집어들고요. 뭘 하려고? 자, 영수증을 집어들고 갑자기 사장님한테 꼬챙이를 확 저렇게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서 바닥에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사장님을 붙잡고 그 떨어진 꼬챙이를 또 주워서 해하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남성의 일행은 저기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멀뚱히. 아니, 저 인간 갑자기 왜 발작을 한 거죠? 일단 이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1일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입니다. 테이블에서 나무꼬치를 챙긴 한 남성이 손을 뒤로 숨기고 다가오더니 이 계산한 카드를 돌려주려던 제보자를 껴안고 그대로 찌른 겁니다. 이게 이 제보자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패딩을 뚫고 허리랑 팔까지 찔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상을 크게 입었고 또 당시에 아버지가 이 상황을 말리던 모습인데요. 나머지 남성 일행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일행은 테이블에 멀뚱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과 그 일행 모두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담당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게 흉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뾰족한 나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이 가벼울 수 있다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구약식 결정됐다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 제보자 아버지가 그대로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알아놓으셨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가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질문 좀 여쭐게요. 만약에 저게 겨울이었으니 망정이지, 옷이 두꺼웠으니 망정이지. 자, 그러면은 여름이었으면, 자, 그리고 만약에 저게 꼬챙이가 아니라 흉기였더라면. 이제 방사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서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찰분이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꼬챙이라서 가볍게 나온 게 아니라 그 꼬챙이였기 때문에 이제 부상 정도가 다행이죠. 다행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저 정도라면 그 특수 상해거든요. 아무리 가볍다 약식 영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찰 측에 수사관 쪽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사안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천장에서 콸콸콸.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콸콸.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천장을 꾹 누르자 한가운데 난 구멍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시원하게 쏟아졌어요. 바로 옆에 구멍을 또 누르자
누르니까 또 물이 쩌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금 주방 천장에 얼룩이 가득한 거 보세요. 저 물 뚝뚝뚝 양동이 갖다 놨어요 지금. 자, 다른 방도 가보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한쪽 벽이 온통 물자국으로 얼룩덜룩. 자, 거실로 가볼까요? 아유, 완전 비가 왔어. 그냥 실내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물이 흐른 자국이 저렇게 선명합니다. 자, 진짜 집안에 무슨 막 비라도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지난 17일부터 누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첫날에는 벽지가 동그랗게 젖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벽이랑 천장 사이에서 그냥 비처럼 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누수잖아요. 그래서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일단 직접 그 응급 수전을 잠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윗집에게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이게 우리 집 누수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냐. 나는 이사 갈 거다라면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며칠째 방 벽지 젖고 주방 천장 틈으로 물 떨어지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 윗집으로부터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공사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윗집이 뭐 사과도 말도 없이 그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마친 뒤에야 보험사 통해서 누수 수리했다, 집 고쳐주겠다라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발뺌하다가 왜 몰래 저렇게 공사를 하셔? 아니 그 사이에 뭔가를 좀 물어보셨을 텐데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개 누수가 생겼을 때 아래층에 누수 생기는 건 그 집의 바닥이죠. 그 집에 있는 배관들이 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그럼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게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응당 조치를 빨리 그때부터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제보자분 같은 건 너무 화가 나셔서 보험사 필요 없고 내가 민사소송으로 지금 해결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좀 뭐 증거 같은 것들을 잘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떤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있다면 일일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목록 같은 걸 만드셔서 피해 액수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를 밝히시고 가능하다라면 그게 제대로 배상이 된다면 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게 서로 감명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찜질방 용감한 시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찜질방입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로 저렇게 가죠. 아하, 자, 그런데 저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 잘 좀 보세요. 주변을 막 살피면서 뒤쫓아가죠. 자,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여성이 저렇게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뭔가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탁 저렇게 켜고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아까 그 남자가요. 화장실 안에서 언제 나와? 안 나와? 너 언제 나와? 지금 나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자, 변태 멱살 잡고 휴대폰도 딱 가로채서 저렇게 끌고 나옵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 여성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이고요.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입니다. 저 여성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한 남성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따라 들어가죠. 이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비슷한 게 쓱 사라지는 걸 목격을 하고 혹시 몰라서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나왔을 때 멱살을 붙잡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남성은 내가 안 그랬다 반항을 하고요. 이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상황 통해서 다가온 남성 직원은 카운터에 문의하라 이런 말만 했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질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 도착하기까지 한 10분가량을 저 여성이 혼자서 이 상황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 피해 여성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범인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 여성분 정말 용감한 시민이신 게 내 얼굴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저 인간 말이죠. 한두 번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게 뭐 초범이고 이거를 참 전화기를 포렌식하거나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포렌식 중에 있고 나중에 이제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 중인데 실제로 이 영상을 SNS에 이제 올렸습니다. 여성이 올리니까 한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여자친구도 저기서 이 찜질방에서 1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아이고야. 연락해 왔다고 하고요. 다만 그때 CCTV 촬영은 됐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검거는 못했다고 하고 저 사람하고 그때 1년 전 사람하고 동일인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찜질방에서 유사한 어떤 범죄 행위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상에 이런 일이.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택시 양쪽 창문에 두 남성이 저렇게 걸쳐 앉아 있습니다. Hey man, what's up man? 자, 손을 흔들고 반갑게 인사도 하더니 팔을 쭉 뻗어서 심지어 뭐 하려고? 쭉 뻗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악수를 합니다. 세상에. 아우, 저걸 하는 인간들이나 한다고 놔둔 택시 기사님이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25일 새벽에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본인이 찍으신 건 아니고 지인분 SNS를 보다가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맞냐 싶어서 이걸 제보를 하신 건데요. 보신 것처럼 창에 걸터 앉아서 주행 중이에요. 이게 그냥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신호에 걸려서 잠깐 정차한 건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아니 저기 올라탄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왜 택시 기사님은 아무 제지를 못 하셨을까?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저 앞에 저 차량 1차선 주행 중인데 어디까지가 차 높이인 건지 폐지가 저렇게 한가득입니다. 트렁크를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 뒤로 그냥 뿅 튀어나와 있어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아슬아슬한. 이거 하필 또 경차네 이거. 저거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죠 저거? 와, 네.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일 맞나요? 맞는데 2월 23일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목격된 상황이에요. 지금 트렁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막 이때 가지고 저렇게 폐지를 두었는데 저 폐지 길거리로 다 떨어지면 뒤에 있는 차량들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보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전자는 남성인 것 같았고 게다가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다라고 아하. 얘기하셨는데 저거 좀 지적받고 저런 일은 다시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1년간 연 끊더니 이제 와서 재결합 요구하는 남편이랑 정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결혼 25년 차고요. 현재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숙박업소 몇 채를 관리하면서 또 건물 사고 팔고 수익 내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손해나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신데 남편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오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사연자가 운영하는 그 업소를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남편이랑 미리 상의를 안 하신 겁니다. 그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맘대로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 하고선 집을 나갔고요. 1년 동안 안 들어와서 딸들 교육비, 생활비 다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이 남편이 사연자 지역 올 일 있어도 한 번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1년 만에 남편이 이 사연자 지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사과하면서 다시 합치자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사연자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현재 근처 원룸 살면서 양육비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1년 동안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 위해서라도 잘해보자 재결합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 아쉬우니까 지금 다시 합치자는 거 아니냐. 남편 너무 얄미운데 서로 50 넘은 지금 이혼해도 되지 않겠냐는 사연입니다. 오늘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지. 생활비도 제때 안 줘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더니 뭐 상의도 않고 돈을 쓸 거면 이혼하자고? 그래,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아빠라는 인간이 부부싸움 좀 했다고 1년 동안 잠수를 타? 너는 아빠 자격도 없어. 이혼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참나 이거. 너 당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내가 언제 잘했다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애들 봐서 없던 일로 하자는 거잖아. 내가 누가 보면 양육비 한 푼 안 주는 걸로 알겠어. 내가 대체 언제까지 빌어야 하냐? 내가 어차피 작은 애도 아직 고등학생인데 애들 생각 좀 해. 엄마란 사람이 X. 자, 박 변호사님. 자, 사실 이 판단은 또 선택은 우리 사연자님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연자님께서 지금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충분히 이혼할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한다 하더라도 누가 욕하거나 남편이 뭔가 다른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간 양육비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잠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뭐 받아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아, 네. 자기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른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싸움을 해서 약간 좀 화가 나서 도피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었다?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춘기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사춘기 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입시를 다 치른 거예요, 엄마가. 생활비에 학비도 혼자 다 내서 이제 엄마는 마음의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아쉬우니까 같이 살자고 얘기하면 물론 같이 살면 좋겠지만 아내가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이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자, 보통 양 변호사님이 이런 이슈에선 상당히 좀 냉정하죠. 근데 좀 말씀 좀 주세요. 일단 이혼을 왜 그랬냐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혼을 하실 결심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사연 보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와 달리 이분이 지금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걸 의존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수입도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이혼하시려고 하면 그냥 이혼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굳이 X를 든 이유는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1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할 정도의 마음이시면 정작 이혼하시고 나면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더 드셔서 이혼하시려면 또 그때 이혼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그냥.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부분이 동그라미 선택해 주셨는데요. 단비맘님, 정 떨어졌겠네요. 무책임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 고양이 좋다님,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힘들었구만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애들 핑계 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띠양님, 혹시 나갈 때 다른 이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